자, 5장 세포 현접과 세포 부착 마지막 시간 할게요. 자, 데스모좀, 접착, 부착 현접을 우리가 접착 현접과 데스모즘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데스모즘은 마치 똑딱이 단추처럼 좁은 면적에 강력한 장력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두 세포 사이를 연결하는 그러한 구조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역시 어, 그 부착 견접이 부착 나도 헷갈려. 접착 견접 접착 견접이 이렇게 미세 섬유와 연결이 되어 있듯이 이 데스모즘도 중간 섬유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좀 더 힘을 잘 받는 구조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데스모즘이 반쪽 난 형태인 헤미데스모즘 앞에 헤미를 붙이면 절반이라는 뜻이죠. 뭐 구는 스피어, 반구는 헤미스피어죠, 그죠? 상피세포의 바닥 부위를 세포 외부 기질에 붙여주는 부착을 도와주는 구조이다. 여기 두 개가 있으면 데스모즘, 반쪽만 있어서 세포 외부 기질에 붙으면 헤미데스모즘이에요. 헤미데스모즘. 우리 세포들은 이렇게 접착 연접, 데스모즘 같은 부착 연접으로 서로서로 끼리끼리 결합하고 있고, 또한 우리 세포의 바닥 부위는 세포 외부 기질과 헤미데스모즘, 데스모즘 반쪽짜리 형태로 세포 부착을 이루고 있다. 이 구조가 바로 헤미데스모즘이다. 주로 상피 세포들이 헤미데스모즘으로 세포 외 기질과 결합하고 있다. 헤미데스모즘도 역시 데스모즘과 마찬가지로 중간 섬유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헤미데스모즘은 중간 섬유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세포 외 기질에 결합할 수 있다. 세포 외 기질에 결합해서 이게 만약에 연결이 안 되면 쉽게 쑥쑥 빠지겠죠, 그죠? 똑 이면 떨어지듯이, 그죠? 좀 전에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숏 영상을 봤는데 그 새우 튀김을 만들기 위해서 새우를 딱 펼치더니 살아있는 새우 다리를 딱 쪽쪽쪽 뽑더니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튀기는데 뭐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새우 다리가 생각보다 너무 잘 빠지더라고요. 새우 다리가 안에 이렇게 골격과 연결이 돼 있다면은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겠죠. 새우는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그 절지동물이기 때문에 좀 만약 내부 골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처럼 뭐 팔다리가 이렇게 어깨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럼 쉽게 얘기가 너무 엉뚱한 데로 넘어가는데 헤미데스모전 같은 것들이 힘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내부 골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를 든 거예요. 자, 결합 조직의 세포인 섬유아세포 여기 있죠. 얘는 초점 부착, 포칼 어디전이라고 하는 초점 부착 이렇게 이러한 작은 점을 통해서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외부 세포의 기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초점 부착도 역시 세포 골격과 연결되어 있다. 결합 조직의 세포인 섬유아세포는 세포 외기질과 초점 부착이라는 구조를 결합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피 세포들끼리 쭉 한 겹을 만들어 놓고 있고, 이 밑에 세포 외기질, 핑크색은 세포 외기질이에요. 여기 섬유아세포들이 많이 있어요. 위에 있는 녀석들이 상피세포, 아래에 묻혀 있는 녀석들이 섬유아세포죠. 우리 섬유아세포는 초점 부착이에요. 세포 외기질이랑 결합하고 있는 거. 초점 부착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역시 초점 부착은 미세 섬유와 연결이 되어 있다. 세포 외 기질은 자, 세포 외 기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콜라겐과 같은 구조 단백질, 프로테오글라이칸, 세포를 외부 기질에 접착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접착당 단백질로 나눌 수 있다. 이게 약간 알아듣기 힘들게 썼는데 세포 외부 기질을 이루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구조 단백질, 콜라겐과 같은 거. 두 번째 프로테오글라이칸, 세 번째 접착당 단백질. 구조 단백질은 이렇게 척은 역할 같은 걸 하는 것이고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세포가 그냥 붙는 게 아니라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본드. 세포 외부 기질에 붙여주는, 그렇죠? 그게 접착당 단백질. 뭐 이렇게 내용이 복잡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해 없는 암기는 많은 도움이 되니까 어디서 일단 주워 듣는 게 사실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그죠? 콜라겐과 같은 구조 단백질은 주로 섬유아세포가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배출하고 세포 외 기질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는 역할을 담당한다. 자, 첫 번째 세포 외 기질 중에서 콜라겐과 같은 구조 단백질, 그 중에서 콜라겐 얘기를 먼저 할게요.
콜라젠. 자, 너희들 밖으로 세포 밖으로 나가서 콜라젠을 만들어라. 얘가 섬유화 세포죠. 얘가 누구를 밖으로 보내요? 콜라젠의 전구체. 영어로는 프로콜라젠이라고 그러죠. 앞에 프로가 붙으면 프로페셔널 아마추어 그런 게 아니라 뭐뭐가 되기 위한 전 단계라는 뜻이죠. 콜라젠이 되기 위한 전 단계의 단백질인 프로콜라젠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 요 부분 우리 그 비엔나 소시지를 갖다 이렇게 문어 모양으로 잘라가지고 볶으면 맛있어 보이죠, 그죠? 그것처럼 그건 아니고 이제 여기 콜라겐의 양쪽 끝 부분이 이 단백질이 제대로 접히지 않고 이렇게 풀려 있는 형태예요, 폴리펩타이드가, 그죠? 이런 형태로 밖으로 배출돼요. 그리고 이 끝 부분을 자르는 효소가 있어요. 콜라겐의 전구체 끝 부분을 잘라주는 효소를 같이 세포 밖으로 섬유아세포가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내뱉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섬유아세포 외부로 배출된 콜라겐의 전구체는 세포 아니고 세포 밖에서 이 효소, 가위처럼 생긴 게 효소예요. 효소에 의해서 이 끝부분이 잘라지면서 연결되어서 길다란 콜라겐 섬유를 형성한다. 얘네들끼리 지들끼리 저절로 이렇게 달라붙는 거예요. 좌우로 정렬 딱 달라붙어서 이러한 콜라겐 섬유를 만든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콜라겐 전구체는 잘라버릴 끝부분을 달고 세포 밖으로 배출이 될까? 왜? 어차피 잘라버릴 건데 이건 뭐로 만드는 걸까? 자,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이게 왜냐하면은 요 끝부분에 있는 형태가 세포 안에서 쟤네들끼리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게 세 가닥으로 갈려진 부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콜라겐 전구체들끼리 서로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이게 잘라져야지만 얘네들이 서로 인지해서 서로 결합해서 이러한 길다란 파이버를 만드는 거죠. 섬유를 만드는. 왜 그럴까? 만약에 저게 잘라진 상태에서 세포 안에서 만들어졌다면 세포 안에서 쟤네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길다란 섬유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포를 뚫고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죠. 굉장히 긴 파이버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콜라겐의 기능은 세포 외 기질이 콘크리트 건물이라면은 콘크리트 건물에 이 철근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죠? 여기 열심히 세포 외 기질을 내뿜고 있고 여기 철근 역할을 하는 콜라겐을 만들어서 얘가 세포 외 기질에 이렇게 단단한 장력을 주는 거죠. 그죠? 세포 외 기질을 단단하게 해준다. 세포 외 기질을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비유할 때 콜라겐이 철근이라면은 이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것은 이 똥색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 발음하기 힘들겠지만 따라해 보세요. 이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것은 이름이 프로테오글라이칸. 프로테오글라이칸은 단백질과 단백질이죠. 글라이칸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분자량이 엄청나게 큰 고분자 물질이다. 자, 여기 핑크색은 단백질, 그리고 이 파란색은 탄수화물. 이 가운데 파란색 탄수화물로 된 뼈다가 있고 거기 갈비뼈처럼 그 단백질 부분이 달리고 그 단백질 부분의 갈비뼈에 또 이런 탄수화물이 또 붙어 있어요. 자, 프로테오글라이칸을 이루는 탄수화물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육탄당, 탄소가 6개인 당이 계속 퐁당 반복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두 개가 똑같은 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그렇죠? 그 반복되는 구조 중에서 어떤 게 있냐? 콘드로이친 황산염, 케라탄 황산염, 히알루론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콘드로이친 이거 우리 주로 케이블 TV 볼 때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보시는 오전 시간 같은 때 보면은 케이블 TV 광고 시간이 더 많죠. 되게 또 노인들이 많이 보시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건강 보조제라든가 보험 선전 그 광고 방송을 더 많이 하죠. 그때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영양 보조제 그러면서 콘드로이친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관절의 연골 같은 것들이 미끈미끈하게 서로 잘 마찰을 줄여야지 우리 관절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관절이 잘 접혀지고 잘 펴지겠죠. 그죠? 거기에 존재하는 이 당단백질이 바로 당단백질을 이루는 프로테오글라이칸이 바로 콘드로이친이에요. 콘드로이친하고 케라탄. 자, 많이 들어봤지? 무릎 관절약에 주로 들어있는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은 여러분들이 점안액 있죠. 렌즈 끼는 분들 점안액 그 안에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미끈미끈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안한데 하나만 더 외워줘. 저 위에 3가지 이당류 당이 2개 붙어 있는 거. 콘드로이친 황산염, 케라탄 황산염, 하이알루론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
GAG,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글리코스아미노글라이칸, GAG라고 부른다. GAG. 자, 그래서 지금 세포 외 기질을 만드는 세 가지 성분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 구조 단백질, 대표적인 콜라겐을 배웠고, 두 번째 프로테오글라이칸. 이게 바로 프로테오글라이칸의 구조이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하고 요 GAG,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으로 이루어진 거,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포 외 기질을 만드는 성분인 접착당 단백질, 본드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예요. 접착당 단백질은 이름 그대로 세포를 세포 외부 기질에 접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야. 당 단백질은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는 걸 당 단백질이라고 부르겠죠. 영어로는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러니까 세포를 세포 외부 기질에 외 기질에 붙이는 본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접착당 단백질. 그래서 이건 상피세포, 왼쪽에 그림은 상피세포, 오른쪽에 그림은 섬유화세포. 이건 뭐죠? 아까 배웠던 거 헤미데스모좀, 헤미데스모솜. 얘는 뭐라 그랬죠? 포컬 어디전, 초점 부착, 그죠? 각각 헤미데스모솜은 이 중간섬유, 그리고 초점 부착은 여기 미세섬유를 갖다가 세포 골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야지 더 힘이 잘 좋으니까. 힘을 잘 받고 잘 쉽게 쏙쏙 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만약에 연결 안 되어 있다면 여기서 좀만 힘만 줘도 이게 세포막에서 쏙 분리되면서 이게 빠져버리겠죠, 그죠? 좀 더 세포 내부 골격과 연결이 되어야지 좀 더 단단한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상피세포에서는 피브로넥틴, 요 보라색 얘가 이름이 피브로넥틴이에요. 피브로넥틴이 부착 연접인 헤미데스모즘과 다른 단백질, 여기 단백질 뭐 인티그린이라는 단백질인데 굳이 그 이름까지는 여기서 쓰지 않았어요. 다른 단백질을 통해 연결되어서 세포를 세포 외부 기질, 여기 핑크색 이건 콜라겐이죠. 콜라겐에 결합시킨다. 섬유화세포에서도 여기 피브로넥틴이 부착 연접인 초점 부착이죠. 초점 부착과 다른 단백질을 통해 여기 다른 단백질 여기도 인티그린이라는 단백질에 인티그린 한국말로 인테그린 그렇죠? 다른 단백질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세포를 세포 외부 기질인 요 핑크색 콜라겐과 결합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접착 단백질 역할을 하는 게 뭐지? 이름이 피브로넥틴. 제일 유명한 게 피브로넥틴이에요. 피브로넥틴. 자, 대부분의 세포는 세포끼리의 세포 연접, 세포 외 기질에 붙어 있는 세포 부착이 살아가기 필수적이라는 거죠. 어떤 세포만 제외하고 뭐 혈액세포 같은 것들은 액체에 둥둥 떠서 생활하니까, 그죠? 세포들끼리 연접으로 붙어 있고 세포가 세포 외 기질에 세포 부착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단한 조직, 맛있겠다. 단단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고기 질기다는 말을 참 예쁘게 하는구나. 고기는 좀 질겨야지 맛있지 않나? 너무 연한 맛 없던데. 수비드를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좀 저온으로 오랫동안 가열을 하면 좀 그 안에 있는 콜라겐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구조가 3차원적 구조가 3차 구조가 파괴되면서 좀 고기가 좀 연하게 되죠, 그죠? 저도 지금 우대갈비를 갖다가 사다 놓은 게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좀 싸게 팔길래 근데 많이 정형을 해가지고 기름을 떼어내서 생각보다 좀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저번에 고 먹었는데 그 수비드를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2-5시간밖에 안 했더니 좀 많이 지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버나잇 10시간 이상 수비드를 해가지고 한번 구워 먹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잘 됐는지. 자, 다음 장 세포 주기에서 다시 만나요.